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이추진입니다. 26살 때부터 제가 진행했던 사업, 그리고 장사들에 대해서 도대체 왜 시작했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시작점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을 하긴 해야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26살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말이 사업이지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몸부림의 일환으로 제가 처음 시작했던 일은 중국에서 마스크팩 팔기였었어요. 그러다 좀 더 편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전동차가 필요했었는데 전기 오토바이거든요. 그래서 전동차 임대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또 이어서 중국에서 한국 옷 팔기라는 장사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네 번째 아이템으로 택시 공유 탑승 서비스를 준비했었고요. 다섯 번째가 지금 하고 있는 글로벌 꽃차 브랜드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 시작하지 못한 10개가 넘는 사업 아이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이템들은 내가 일상생활 중에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들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불편들을 문제라고 인식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서면 그때부터가 사업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창하게 나는 세상을 바꿀 거야가 아니라 난 이게 불편한데 다른 사람들도 이게 불편하진 않나? 오, 저 사람은 저런 데서 불편함을 느끼는구나. 그럼 다른 사람들도 혹시 저기서 불편함을 느낄까? 여기서부터 창업 아이템에 대한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대부분은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기는 것들에서 창업의 기회가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했었던 일들로 예를 조금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마스크팩 판매라는 사업은 중국에서 마스크팩을 위탁으로 판매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인식했던 사업 기회는 중국 현지에서 마스크팩을 판매하고 계시는 작은 편의점이나 개인 화장품 가게 같은 곳들은 정말 중국 분들이 좋아하는 한국 화장품 마스크팩에 대한 진짜 정보가 없어서 정말 이상한 한글이 적혀있는 중국 마스크팩을 진열해 놓고 이제 판매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게 중국에 있는 그 매장 사장님들이 겪는 불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편은 문제라고 했죠. 중국 사장님들이 갖고 계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나는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해결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한국 화장품을 공급해드린다. 그리고 저는 바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옮겼습니다. 한국에서 화장품을 산다. 중국으로 가져간다. 매장 주인분들을 설득한다. 진열하고 사장님이 판매한다. 월마다 사장님과 내가 수익금을 나눈다. 정말 간단하죠? 어쩌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들이죠. 그렇게 해서 한 곳, 두 곳을 성공하고 나니까 저는 가능성을 봤어요. 제가 본 가능성은 중국은 이런 매장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했던 다음 사업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두 번째 했던 건 중국에서 전동차 임대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서도 제가 인식했던 문제, 불편함은 제가 그 당시에 돈이 없었어서 많은 화장품 가게를 돌아다니려면 전동차가 필요했어요. 좀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서. 근데 아무데도 전동차를 단기로 임대해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나처럼 불편해하는 사람이 분명히 많겠구나. 중국에 유학을 온 학생들, 중국에 잠깐 단기로 온 사람들은 이걸 빌릴 수 있는 곳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될까를 고민해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죠. 전동차를 구매하고 임대하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서 임대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실 돈이 많다고 하면 전동차를 바로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그 전동차에 대해서 임대를 해주면 되겠지만 사실 저는 그때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국경 유학생의 모임이라던가 아니면 여행자 모임 커뮤니티 같은 곳에 전동차를 단기로 임대해준다는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당일에 한 3분 정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3분한테 보증금과 일주일치에 대한 단기 임대료를 받고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중고 전동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구매한 전동차를 그분들에게 임대해 드렸어요. 사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전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동차를 임대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어쩌면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전동차를 먼저 구매해서 가지고 있다가 임대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를 받고
그걸로 전동차를 구매해서 빌려준다. 되게 한 끗 차이인데 무일푼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만약에 이게 사기라면 제가 전동차를 임대하지 못했어야 이건 사기죠. 전 전동차를 주기로 한 날에 정확하게 드렸고요. 그분은 잘 이용하시고 보증금 찾아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전동차를 총 40대까지 늘렸어요.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택시 공유 서비스라는 걸 준비했었는데 제가 바라본 저의 불편함은 밤에 택시 잡고 집에 오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점이었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택시를 못 잡는 손님의 불편함과 내가 원하는 집까지 가지 않는 이유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택시를 정말 많이 탔거든요. 택시를 타면 항상 기사님들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해본 결과 택시가 안 잡히는 가장 큰 이유는 빈 차로 돌아 나와야 되는 것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5배만 주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나서 그러면 그것만 해결해드리면 택시 기사님들의 문제는 해결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지? 라고 이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해결 방법은 혼자서는 1.5배를 내는 게 손님 입장에서도 불편하지만 만약 같은 방향으로 가는 두세 명이 합승을 한다면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2명이나 3명이서 나눠드리면 모두 좋겠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서는 한 가지를 더 살펴봤어야 됐는데 법규라는 부분도 필요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택시 기사님이 합승을 유도하면 그건 불법이었었고요. 손님끼리 동의해서 타면 그건 합법이더라고요. 그럼 손님들이 자진해서 모이고 택시를 타게 해드리면 모두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발자분을 필요로 했었던 일이었어서 진행하지는 못했던 사업이었었고요. 해당 사업까지 제가 정리하고 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글로벌 꽃차 브랜드 만들기입니다. 제가 바라본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물론 굉장히 여러 브랜드분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차들을 만들고 계시긴 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봤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한다 라고 할 만한 차를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일본에선 녹차가 굉장히 유명하고 중국에서는 자스민과 같은 차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한국을 대표하는 차, 한국을 대표하는 차 브랜드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소비자 입장이었을 때 떠오르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카페에 갔을 때도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차 한 잔을 시켜 마시고 싶은데 차를 시켰더니 티백만 달랑 나왔을 때 약간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요하게 인식했던 문제였고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차,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으로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는 국내에서는 1,500곳 이상의 카페에 납품이 되고 있고 하얏트 호텔이나 신라 호텔 같은 5성급 이상의 호텔들에서 잘 사용해주고 계세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부동산 개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제가 토지 부동산 개발 쪽으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실 아파트는 전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너무나도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진짜 가치는 토지가 갖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아파트 한 단지가 100평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100평 정도의 땅을 40에서 50세대가 나눠서 소유하고 있는 건데도 평당 1억 원이 넘습니다. 정말 비싼 곳은 정말 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저는 아파트 대신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에서의 제가 보는 가능성은 토지 가격은 결국 우상향한다 라는 믿음입니다. 결국 모든 아이템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전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를 인식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해결 방법을 찾아서 실행한다. 사실 이게 다예요. 저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너무나도 편해진 것들이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누군가 더 똑똑해서 아니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생활하다 보니 발견하는 정말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졌고 발견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였고 시간을 관리하는 습관이 들어서 하루를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었고 꾸준히 몇 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 차이가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누구나 사업은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특별하지 않은 사건들이라도 뭔가 불편하다 혹은 누군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사업을 시작하는 것, 창업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